경계선 지능장애가 의심될 때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을 받는 어린이들 모두는 과민 청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우리보다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는 청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린이들의 과민 청각은 여러 특징들 중 하나가 아닌 문제의 발단입니다. 전문 기관에서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을 받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음 방법으로 자녀의 청각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 소리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계선 지능 어린이들이 크게 듣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자녀와 나란히 앉아주시고 휴대폰을 한 팔 간격의 거리에 두고 볼륨을 최대로 올려 재생합니다. 아마도 자녀는 부모에게 안 들리는 시점으로부터 몇 단계 더 볼륨을 낮출 때까지 계속 들린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휴대폰 볼륨이 최소화된 상태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수돗물 소리까지 듣는 어린이라면 위 도표의 시영역 2000에서 8000Hz의 소리에 유독 민감할 수 있습니다. 시 영역의 소리들은 주로 소음 계통이므로 결국 그 어린이들은 소음에 귀가 덮여 막상 사람 목소리는 깨끗이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받아쓰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소음들로 인해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리, 옆방 시계 소리 등이 밤새 들리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학습할 때에는 잘하다가도 여럿이 있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도 소음에 민감한 그들의 청각 때문입니다. 이런 청각을 지니면 타고난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무용지물입니다. 그 어린이들은 멀쩡한 지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청각으로 인해 지능이 낮다는 오해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내려진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으로 시리에 빠진 부모라면 자녀의 청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라르 방식의 청각 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베라르 검사. 수돗물 소리를 이용한 위의 테스트에서 과민 청각이 확인된 어린이라면 정밀한 청각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비인후과 청각 검사는 난청 유무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과민 청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민 청각 여부는 반드시 베라르 검사를 통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라르 검사는 프랑스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베라르 박사에 의해 고안된 검사로 어린이의 청각 상태를 매우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환경. 검사실에는 3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기 앞 의자 2개에는 보호자와 검사자가 나란히 앉습니다. 검사기 건너편 의자에는 검사받는 어린이가 혼자 앉습니다. 보호자가 검사자 옆에 앉는 이유는 자녀의 청각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사기 앞에는 가림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검사받는 아이가 검사자의 작동을 보고 따라 대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자는 어린이에게 검사용 헤드폰을 좌우를 구별하여 씌운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른쪽 귀 125Hz 20dB부터 시작. 125Hz 주파수를 20dB 크기로 맞춘 후 사진에 바나나 모양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옵니다. 이때 어린이가 들린다고 반응하면 소리 크기를 15dB로 줄여 다시 소리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들린다고 반응하면 이번에는 10dB로 소리 크기를 줄여 반응을 살핍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줄여가다 보면 소리 버튼을 눌렀는데도 어린이가 안 들린다고 대답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가청점 확인. 만약 그 어린이가 125Hz 주파수에서 10dB에서는 들린다고 했으나 5dB에서는 안 들린다고 했다면 그 어린이에게는 125Hz 주파수 소리가 10dB부터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의 데시벨 수치를 가청점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그 어린이의 오른쪽 귀 125Hz에 대한 가청점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가청점 입력. 검사 양식의 해당 난에 가청점을 기입합니다. 8000Hz까지 검사. 검사표의 해당 난에 125Hz에 대한 가청점을 입력한 후 다음 주파수인 250Hz로 넘어가 같은 방식으로 가청점을 찾습니다. 검사는 125Hz부터 8000Hz까지의 주파수를 11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왼쪽 귀 검사. 마지막 주파수인 8000Hz까지 가청점 확인을 마치면 같은 방법으로 왼쪽 귀의 청각을 검사합니다. 정상 범주 청각. 125에서 8000Hz까지의 모든 주파수들에 대한 가청점이 0에서 10이면 정상 범주의 청각으로 간주됩니다. 10dB보다 큰 소리가 안 들려도 문제이지만 0dB보다 작은 소리가 들려도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청각. 실제로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을 받은 어린이들의 청각 그래프입니다. 특성을 살펴보면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마이너스 10dB의 작은 크기까지 들리는 청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어린이들에게서 예외 없이 발견되는 전형적인 청각입니다. 귀는 밝은데 말귀는 어둡다. 마이너스 10dB은 청각 검사기가 내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로 일반인들에게는 0dB보다 작은 크기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청각의 어린이들은 엉뚱한 소리는 잘 듣지만 막상 사람 목소리는 정확히 듣지 못합니다. 귀는 밝은데 말귀는 어둡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청각 때문입니다. 과민 청각, 운동화 속의 돌멩이. 만약 위 검사에서 과민 청각이 확인되었다면 자녀에게 내려진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운동화 속의 돌멩이를 방치한 채 달리기 기록을 잰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과민 청각의 해결, 베라르 치료. 과민 청각은 베라르 치료로 단 10일 만에 해결됩니다. 베라르 검사는 베라르 치료 이전과 이후 각각 1회씩 총 2회 실시되는데 보호자는 치료 이전의 검사에 입회하여 자녀가 실제로 과민 청각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며 치료 이후의 검사에도 입회하여 과민 청각이 잘 바로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 속의 돌멩이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모두 육상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과민 청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두가 우등생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과민 청각의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